만신 오피스박스 김여우입니다. 오늘도 보러 와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바로 제로섬 게임 3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어느덧 시간이 마른이 흐른 회상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상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뇌절인가요? 최근 몇 년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혼란했던 굴다리에는 그 사이에 두 세력이 완성되었나 봅니다. 레드헬과 제철공단. 레드헬의 대장 불세는 강두와 두 명이서 합의하는 게 굴다리의 법이라며 정상회담을 진행하는데, 불세 뒤에는 적두와 써니자가 있고 제철은 멤버가 현재랑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네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아는 굴다리의 법칙이 이 회담에서 정해진 것처럼 추정되면서 회상이 끝나 다시금 지태와 현걸의 대화로 복귀? 아니 그 뭐라 해요? 복귀합니다. 그 자꾸 PD님이 상의 없이 NG 장면을 막 갖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볼 때마다 귀때기가 겁나 빨개져요.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의대도 안 나오고 무면허 돌팔이 의사인 오진이 재단으로 가서 2회를 못 넘기고 쫓겨난 걸 보면, 손가락 보였나요? 2회. 지태가 중학생쯤 그쯤 되었을 시기로 시간대가 추정이 됩니다.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현걸이는 지태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묶인 사람한텐 그래도 돼. 아니지, 묶이진 않았는데. 그리고는 현걸이가 갑자기 이제 다 마신 술병을 머리 위로 올리고는 거의 재간둥이 닥스를 빙의해서 마법을 믿냐고 갑자기 물어봅니다. 이렇게 마법을 믿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태가 빡치자마자 바로 그냥 뒷방맹이를 올려버리네요. 와, 이거? 그 제철 식구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현걸이가 사람 치는 모습을 못 보다니 제철 식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살짝 의문이 드는 게, 분명히 지태는 엄청난 동체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동체 시력? 동체 시각? 뭐든. 작중 초반 격투기를 전혀 배우지 않은 일반인일 때조차 마리아, 엔젤 기운 이 두 명의 펀치나 킥을 거의 다 피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로 완전 그때부터 이미 재능을 계속 어필했죠. 그런 지태에게 아무리 기습이라도 정면에서 바로 뺨을 올려버린다는 거는 지태의 재능이 거품인지, 아니면 현걸의 반응 속도가 프로게이머 뺨치는 에이징 커브도 오지 않은 그런 뇌절. 현걸의 반응 속도가 개 오지는지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잠깐 저희가 이 뺨알이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걸 의미를 부여하는데, 저희 마음입니다. 지루할 수 있는 회상에 중간에 개그 요소를 넣는 건 여러 작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자주 있는 요소지만 이건 저희 생각에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장면. 그렇게 처절한 유년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폭력주의 신념을 고수하던 현걸이가 주저없이 지태의 귓방망이를 후린 거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을 쳤다는 거, 이게 단순하게 멘탈이 그냥 갈렸다고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게, 바로 이전화 제로섬 게임 2편에서 올바르게 빼곡하게 살았을수록 정신의 도미노가 무너지기 쉽다고 개망난이가 되는 배만수를 보여줬잖아요. 그 좋아하던 배만수 아저씨를 술로 그렇게 보내놓고 술에 취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현걸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거든요. 정말 주지태만큼 흑화하면 어쩌나. 오히려 좋을지도. 안 그래도 현걸이 좀 세 보이기도 했고, 굴다리는 그래도 돼. 굴다리 살면 흑화해도 돼. 자, 다시 얘기를 이어가서 현걸이는 다시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그 긴 이야기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현실을 거스르는 그 마법이란 걸, 대가리에 병을 올리는 그런 마법이란 걸 자신은 믿지 않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불편한 진실, 즉 인간은 유기물 집합체, 그 나부랭이라는 거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논리적으로. 근데 이거 오진이 현걸에게 말하던 거 아니었나요? 결국은 논쟁에 이은 생각 끝에 그 생각에는 그 주지태 행동과 그런 것까지 다 영향을 끼쳤겠죠. 현걸이가 오진의 논리를 이기지 못하고 수긍하고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네요. 근데 가만 보면 현걸의 논리는 패만 쌓는 게, 현필패? 약간 5단 패티 불고기 버거 패티가 5개.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현걸이가 이제 그 5단 패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싸움패에서 이길 때까지 말싸움을 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대체 가능 유기물 덩어리인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요소를 지태에게 쭉 설명을 하는데, 아우 그만 몰라 아우 물 한 모금 해야겠다. 결국 이 내용 또한 오진이 현걸에게 설파한 내용입니다. 현걸이가 본인의 감화된 생각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오진의 생각을 지태에게 그냥 대신 말하는 것 뿐인지 약간 혼동되는 내용이죠. 현걸과 오진의 인간 존엄과 불행에 대한 내용을 토론했던 그 수십 년의 긴 논쟁은 결국 인간 개량, 초인본주의로 가게 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 초인본주의,
초인할 때 그 초자가 맞고요. 초인의 시대 보고 싶다. 그것도 재밌는데. 인간의 본질,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거고, 뭐 쉽게 말해 인간 개량이나 인공장기, 약간 사이버펑크 느낌 나죠. 아니면 뭐 사이보그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더라도 뭐 과학기술 같은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인간은 더 나아가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작가님은 예전에 장쿠치 떡밥으로도 이 초인본주의를 살짝 흘리셨습니다. 그 뭐 짤에 아니면 책 면상 뭐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변신, 트랜스 휴머니즘이 방금 말한 이 초인본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변신이란 소설은 뇌이식에 관한 내용인데, 기바람의 원숭이 뇌이식 성공 떡밥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이 뚜르보자로 처음으로 떡밥 회수가 됐죠. 또 뚜따 하면 누굽니까? 가장 임팩트를 줬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찌그러진 영웅, 이 트랜스 휴머니즘의 피해자라고 현걸은 말합니다. 이 바빌론의 탑은 인간의 존엄성이 가득 차다 못해서 이 오만한 인간들이 신이 되고자 만들었던 오만의 탑이고, 옛날에 던파의 무슨 이상한 사망의 탑, 죄송합니다. 이 무영등은 수술의 상징이죠. 알죠? 이 격삼에서는 인간 개량의 상징으로 종종 등장하는데, 이 바빌론 탑을 무영등으로 비추는 연출은 이 격기 3반의 가장 핵심 요소 중 하나가 인간의 존엄 따위가 아니라 결국 초인본주의로 이루어진 이 뚜따 괴물들과 초인 그 자체인 주지태의 싸움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오늘도 TMI 넘기세요. 근데 이런 훌륭한 연출을 보고 어떻게 뇌절을 안 치겠습니까? 격삼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다이스키. 다이스키. 아무튼 다시 또상으로 돌아오는데, 그 코울릭의 현거리가 이제 본인이 논리가 다 박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오진에게 기습을 합니다. 인간 숭배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놓고 이 온 우주에 오로지 인간만이 있다고, 결국은 인간 숭배를 한다고 돌려서 까버리는 현거리. 그 말을 들은 오진이 약간 뭐 체념한 듯이 피식 웃고는 바로 그 다음에 둘 다 개같이 싸우죠. 이제 보통 논리에서 져서 마구잡이식으로 언쟁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뭐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결국은 이제 싸우게 되는, 말싸움 하다가 진지하게 싸우게 되는 그런 거. 저랑 곰핀이도 어렸을 때 몇 시간씩 토론하고 논쟁하고 했었는데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리얼로다가 저러다가 투닥거리기까지 했어요. 저희도. 애들은 그래도 돼. 원래 친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점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서 공부도 간병을 하면서 하는 천사 지은이 지태가 병원에 돌아오며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번 화는 끝이 나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지태가 문 앞에 서 있고 명함으로 얼굴 표정이 아예 보이지 않은 채 반창고만 보이는 이 연출은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말로. 폭주지태, 흑지태가 드디어 일반인, 그것도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지태가 흑화하고 이 긴 시간 동안 작가님께서는 지태와 지태 주변에 이제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뭉개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병원에 입원하고 지은이가 여러 번 왔다 갔을 텐데도 뭐 마리아는 여자니까 옷을 갈아입힌다던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다 도와줬겠죠. 간호학과고. 지태와 대화하는 장면은 싹 다 날렸죠. 표현이 안 됐어요. 다 묵음으로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 장면을 위해서 그 빌드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화가 정말 너무 기다려지네요. 설마 지은이한테도 폭언을 일삼진 않겠죠? 막 가래침 뱉고 막 제육볶아 오라 하고. 자, 아무튼 장장 병원비 벌러 떠난 지 46화 만에 드디어 병원비 뭐 어찌됐든 간에 병원비를 벌고 돌아왔습니다. 휴재 기간을 빼더라도 단순히 봐서 46화면 1년이 52주니까 휴재를 안 하셨다 치더라도 거의 1년 만에 병원비를 벌어온 거예요. 이쯤 되면은 편의점 알바를 해도 그 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닌가?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회상 장면이 일단락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오해를 좀 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회상 장면이 싫다, 전개가 너무 느리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도 회상 장면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매우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이게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회상 장면이 좀 힘들어요. 썸네일로 쓸 수 있는 장면도 거의 없고 뭐 흑백이 대부분이고 뭐 이런저런 여러 이유가 겹쳐서 저희는 좀 징징거린 거죠. 뭐 그냥 징징윙윙. 응애 애교로 봐줘 사람 봐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같이 보러 오실 거죠?